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정비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무슨 사업 있어요? 주관경 개선 사업. 올해 시험에 이 주관 개선 사업이 박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냐? 답은 주관경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주관 개선 사업.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나왔죠? 그러면 주관경 개선 사업은 일명 달동네 개선 사업이에요. 달동네. 왜 달동네? 어떤 데를 우리는 달동네라고 불러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 그 지역은 정비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 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어떨까요? 그냥 열악이 아니라 극히 열악해. 막 극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극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이게 포인트예요.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관경을 개선하거나 그죠? 예, 그래서 극히 열악 그게 포인트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 주관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 사업이 주관 개선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달동네 그러면 주관 개선 사업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가 어려워요. 뒤에가. 예를 들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관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 사업은 재개발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왠지 재개발 같거든. 그죠? 근데 이것은 주관 개선 사업. 이건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우리가 원래 재개발을 해야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될 지역인데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사후에는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시행자, 제가 주관 개선 사업은 공공주도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단독이나 다시 밀집된 지역에 시행자, 공공주도 시장군수 등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해주고 나머지 주택 등은 니들이 스스로 해라 해서 나오는 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사후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관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 것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에서 이걸 사후로 해주는 것이니까 주관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것만 띄어서 물어보면 왠지 재개발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확대하게 됩니다. 누가 하냐면 시장군수 등이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택 등은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 사업을 주관경 개선 사업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이. 자,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우리가 관심 많은 건 재개발이고 재건축이죠. 자, 대부분 이제 재개발, 재건축 하죠. 재개발은 어떤 지역에서 재개발이에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는 뭘까?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재건축은 재건물 짓는 거지. 그죠? 재개발은 어디서 하냐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아까 앞에서는 주관 개선 사업 뭐 했어요? 극히 열악하다. 이런 말장난. 그죠? 열악하고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돼 있대. 그냥 밀집돼 있죠? 아까 앞에서는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 그랬잖아요. 극한 단어 나오면 주관 개선 사업이고 그냥 약간 수위가 낮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밀집한 지역에 주관경을 개선하는 거. 이게 재개발이에요. 근데 재개발은요. 여기는 이제 주택 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택 재개발. 근데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도 있지만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상업적, 공업적 나오면 그것은 재개발에서 설명입니다. 상업적,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도 있고 도심 재개발도 있고 공장 재개발도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설명은 주택 재개발을 설명한 것이고 그죠? 정비기반시설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 밀집한 지역의 주관경 개선하는 건 주택 재개발이잖아요. 근데 상업적, 공업적의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묶어가지고 그냥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상업적, 공업적 나오면 재개발이라는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포인트 잡으세요. 그런데 원래 재개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개발 지역에서 이게 재개발 지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용어가 새로 나왔어요. 공공재개발도 할 수 있대 이제는. 공공재개발. 그럼 공공재개발은 여러분이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장, 군수 등 주택. 그래서 밑에 이제 이런 경우는 공공재개발을 말한다. 이게 올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새로. 종전에는 공공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하도 시끌시끌하니까 조합 설립하지 말고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재개발하는 것을 공공재개발이라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 공공재개발 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원할까요? 네. 원하는 분도 계시고 안 하는 분도 계신데 아마 여러분이 재개발 지역의 당사자란다면 우리가 하겠죠. 공공재개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도 해야 하는 게 더 낫겠죠. 네. 그런데 이 재개발이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은 일단 기억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 시장, 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여기에다 플러스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걸 공공재개발 사업이라 하겠다. 그래서 밑에 공공재개발을 쭉 이렇게 나왔잖아요. 오른쪽에 1번에 득자, 특도, 시장, 군수구청장 나왔죠. 이거 주택공사 등 나왔죠. 여들에다가 플러스 건설 공급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한테 공급하고 남은 그 제분의 몇 % 이상을 50% 이 포인트는 자 이런 전체 연면적 중에서 분양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제분을 50% 이상을 뭘로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은 공동 소유하는 주택입니다. 소형 주택을 LH와 분양 대상자가 같이 소유하는 주택. 소형 주택 60제곱미터 주택이 있잖아요. 이것을 LH가 1제곱은 지분 갖고 분양 대상자가 지분을 갖는 공동 소유 주택이 지분형 주택이에요. 조그만 소형 주택을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거. 이게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한다든지 또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것을 공공재개발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게 진하게 표시된 것만 기억하세요.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건축 연면적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50% 이상을 이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으로 짓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것을 뭘 한다고요? 공공재개발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용적률도 올려주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재건축입니다. 자, 재건축은 어디서 해요? 재건축은 어디서 재건축을 해요? 재건축 어디서 합니까? 그랬더니 또 뭐 우리 집에서 한대. 그러죠? 자,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해요. 자,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개발. 그래서 서울로 이야기하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강북은 도시가 자생적으로 예전에 많이 만들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막 그러니까 그 시간 건물이 노후불량하니까 기반시설 확충도 하고 건물도 새로 짓는 게 재개발이 한다면 재건축은 서울에서 어디서 많이 하냐면 강남에서 많이 해. 강남. 왜 강남이 재건축을 할까? 기후는 강남은 1970년도에 대단지 택지 개발해서 조성된 지역이에요. 택지 개발해서 조성된 지역이니까 기반시설이 상당히 잘 갖춰진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 건물이 들어섰는데 시간이 흘러 노후 불량하니까 기반시설은 잘 갖춰진 지역이니까 건물만 드러내고 건물만 다시 짓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이죠, 재건축. 그래서 강남에 재건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기반시설이 어떤 지역이에요? 양호한 지역이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양호하잖아요.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게 뭐라고요? 재건축이다. 그러면 주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이 정비 기반시설이 어떤 지역에 있어요? 극히 열악한 지역.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 이걸로 이제
극히 열악이냐, 열악이냐, 양호냐. 요걸로 찾아주시면 제일 좋죠. 주택은. 그리고 또 만약에 상업적, 공업적 이런 단어 나오면 뭐라고? 재개발. 그죠? 또 재개발 안 되니까 사후 처리하는 거 뭐예요? 주관계획서. 그래서 단독 다세주택이 미집된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용사를 시행자가 설치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는 것도 아까 주관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해서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원래 재건축도 여러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여러분 사실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재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해서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공공재건축이라는 것도 나오네. 그럼 공공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누가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아까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여기 찌라게 표시된 겁니다. 세대수가 이 증가가 몇 %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160. 그러니까 1.6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서 그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종전 세대수 100분의 160 이상의 세대수가 증가되는 건설구가 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대수가 100세대였는데 재건축은 그러면 몇 세대가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160%, 1.6배가 이상 건설 공급된다. 세대수 증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 돼요. 공공 시장군수 등 주택공사 등이 하고 기존 세대수 160% 이상을 세대수 증가하는 건설 공급하는 사업을 공공재건축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포인트 좀 진하게 표시된 것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만 정리하시고 개념만 이해하세요. 실제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거의 시행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려고 하진 않겠죠. 자,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개념도 생겼다. 자, 보시고요. 예, 정비사업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 있죠. 아까 우리 세 가지 공통점은 주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여기도 노후 불량 건축물, 공동주택이 밀집한 이런 단어 나왔고 또 재개발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나왔고 또 주관개선 사업도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이런 나왔죠. 주관경 이 주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노후 불량 건축물이 뭐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란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나오죠? 여기에 해당돼야, 이게, 이 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주관 개선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축물은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이냐, 열악한 지역이냐, 양호한 지역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나눠지는 것이고, 공통점은 다 노후 불량이잖아요. 왜 이 노후 불량 건축물은 다음에 건축 말한다고 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는 문제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거기 있는 건축물과 밑에 요건을 같이 결합시켜야 되는데 문제 지문이 너무너무 길어져 버리기 때문에 구성하기 힘들어요. 구성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노후 불량은 1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1번만. 1번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 지문이 나오면 1번 지문은 나올 수 있는데 2번, 3번, 4번은 절대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나온 적이 없고요. 자, 그러면 1번만 어떤 것이 노후 불량이라고요?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 이거 자체로 노후 불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용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후 불량이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4번 정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있죠? 참 시험에 잘 나왔어요. 이게 정비 기반시설이냐 공동이용시설이냐 해당되는 거.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디를 대상으로 나왔어요?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 재개발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재건축은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그럼 정비 기반시설이 뭐냐? 그래서 우리 보면 정비 기반시설이란 이러이러한 시설을 말한다 나왔어요. 근데 정비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 배웠던 기반시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떤 게 정비 기반시설이에요? 도로, 상하수도, 그리고 국어. 국어는 올해 들어왔습니다. 국어 도랑, 국어. 그리고 공원, 주차장, 공동구.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대령이라는 시설. 그래서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이렇게 쭉 나왔죠. 이것들 외우지는 마시고,
자, 조심할 거. 이거 다 기반세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우리 이미 국토계획부에서 공원도 기반세라고 배웠고, 광장도 기반세를 배웠고, 하천도 기반세를 배웠고, 녹지도 기반세를 받고, 주차장도 기반세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기반세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이. 자, 그러면, 예, 공원은 기반시설이에요?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공원. 공원 국토계획부에서 기반시설이라고 배웠잖아요. 공간시설이라고. 도시민의 휴식공간 그래서.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거 다 기반시설이었죠? 이게 공원 기반시설입니다. 네, 공원, 그리고 광장도 기반시설이에요. 자, 그래 보시는데, 그러면 이때 공동이용시설 보세요.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공동작업장, 그리고 밑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탁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 이게 공용 화장실이겠죠?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 이런 것들 다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게 2번인데요. 2번에 타가소, 어린이집 등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 나왔죠. 이걸 우리 건축법에서 이걸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건축법 규정에 노유자 시설도 정비법에서는 뭘로 본다고요? 공동이용시설로 본다. 공동이용시설로 봐요. 그런데 타가소라든지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인데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일까요? 유치원은 건축법에서 노유자 시설로 보는 게 아니라 교육연구시설로 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다. 그러면 그 문장은 틀린 지문입니다. 유치원은 공동이용시설이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이 한번 나왔고요. 시험에서는 이게 그 위에 있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섞어서 물어보는 유형. 그래서 오른쪽의 유형처럼 맨 위에 기출처럼 공동작업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섞어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찾아라 나옵니다. 어렵지는 않죠. 놀이터는 기반시설이에요? 공동이용시설이에요? 놀이터는 같이 공동으로 이용한 시설이잖아요. 마을에 가는 공동이용시설이에요? 기반시설이에요? 공동이용시설.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그래서 이런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6번을 보니까 대지는 우리 정비사업 전의 토지와 정비사업 후의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비사업 후에 조성된 토지를 정비법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대지다. 그래서 사업 전의 토지와 후의 토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대지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인데 이건 주택법을 여러 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는 박스에 있는 1번만 주택단지라고 그래요.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부대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그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해요. 주택법에서는. 그런데 뒤로 넘겨볼까요? 5번 있죠? 5번. 5번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을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오죠? 이것은 주택법에서는 주택단지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재건축은 주택단지에서 하는데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아파트 단지만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니라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단지도 재건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택법에 있는 주택단지 개념이 큰 거예요? 정비법에 있는 주택단지 개념이 큰 거예요? 정비법에 있는 게 크잖아요. 주택법에서는 일본만 주택단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부대 복리 시설이 들어서는 그 아파트 단지만 주택단지로 보는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도 주택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을 받은 이 아파트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그 주택단지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할 수 있더라. 그래서 5번도 주택단지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왼쪽에 기출이 그런 지문이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꼭 기억할 게 9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여기 1번 보면 우리 정비사업 몇 가지 사업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있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은 그 구역 안에 있는 누구?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자, 우리 이제
재개발하면 우리 재개발할 때 얼마나 많은 권리관계가 많습니까? 그 안에는 토지소유자도 있고 건물세도 있고 지상권 토지 사용하는 지상권자도 있고 또 전세권자, 임차권자, 무슨 자 뭐 이런 무수히 많은 권리가 있는데 우리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는 그 많은 권리자 중에서 3명만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왜 이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조합 설립할 때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한다 그러거든. 그러면 재개발에서 조합원은 누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러면 전세권자라든지 임차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돼요? 안 돼? 안 되죠. 전세권자 입장은 설정이 단기잖아요. 지상권은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제한물권자 중에서는 지상권자만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재개발 지역에서는 토지만 갖고 있어도 조합은 돼요. 분양권 받을 수 있어. 건물만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그런데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개념이 약간 다르네. 아까 재건축은 어디가 대상이라고 했어요? 재건축은.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단지 양호한데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하는 게 재건축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201호, 301호의 이 구분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구분 수익권과 대지권 비율이 분리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대지권 비율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지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이 대상이 공동주택이니까 토지 등 소유자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및이야 및 또는이 아니라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인이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분 수익권 가지고 있으면 구분 수익권의 대지권 비율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건축 지역에서는 만약에 토지나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 그건 나중에 매도 청구 대상이 돼버려요. 이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및 그 부속 또는이 아니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 한 몸이 한 몸. 재개발에서는 토지만 건물만 갖고서 상관없는데 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자. 아셨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그럼 틀려요. 그리고 또 하나 지상권자가 나와도 안 되고 이렇게는. 지상권자가 나오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용어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은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일 때 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구누구를 우리는 토지주택공사 등 앞으로 이제 주택공사 등 할 텐데 누구누구를 이야기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한다. 등은 2개 이상일 때 등이라고 하는 거잖아. 한 명일 때는 등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LH와 지방공사를 주택공사 등이라고 정비법에서는 불러요. 용어정리. 그 다음에 정관 등 그랬어. 또 등이면 2개 이상일 때 등이라고 한다고 했죠? 정관 등이란 뭘 묶어가지고 정관 등이라 한다고.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작성하는 약정사가 정관입니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규약입니다. 규약이고 그리고 또 공공사업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하는 약정서가 시행규정입니다. 그래서 3번에 보니까 시장구수 등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작성하는 시행규정 나왔죠. 자, 그것을 우리는 다 합쳐서 정관 등이라 그래요. 그러면 정관 등은 무엇을 합쳐가지고 정관 등이라 부른다고요? 정관, 규약, 시행규정. 그래서 여기를 정관 등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딱 하시기 바라고요.